이런 화장 있잖아. 이런 화장을 사람들이 가부키 화장 이렇게 하고 여기 나오는 여자들 있지. 이런 여자들도 남자가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. 이게 일본의 가부키고 그 다음에 홍로몽을 한번 보자. 오, 나 이렇게 검색했는데도 홍로몽이 떴어. 他家还有位佩玉的公子，出落得和女孩般清秀。 이 여자랑 任凭弱水3000，我只取一瓢饮。 原来 뭔가 문제가 있고 是你们在骗我，为什么？ 红绡帐里，公子情深，黄土搂舟， 상처에 묻힌 죽었나 봐. 女儿 발자 받고 影 보라. 多。 없이 사라지는 꿈일지라도. 뭐 오늘은 이런 거를 배울 건데 몇 개 사진만 미리 한번 같이 보자. 그 뭐 이렇게 하는 그 중국의 경극이라고 알아? 그 북경 할 때 그 베이징 오리 그 북경 오리 막 이러잖아. 그거 할 때 경자를 써가지고 경극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 그 탈 쓰고 하는 산대놀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일본의 가부키 이런 거고 방금 좀 전에 봤던 홍루몽 그 중국의 4대 고전인데 이게 막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거 흐릿하게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김홍도 그 애들 서당에서 맴매 맞는 그림 있지 그 그림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? 그래서 일본의 서당 같은 건데 이 서당을 이름이 데라코야라고 하거든. 데라코야? 막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연화라는 거다. 연화? 네, 그림 스타일은 되게 많긴 한데 그 정월에 그 막 집 문 이런데 막 그림 붙여놔가지고 막 복이 들어오게 하라 막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들이야. 그 다음에 이거는 목판화인데 이거 막 누구지? 고흥가 막 영향 받았다고 막 이러는 뭐지? 이거 이름은 우키요에 같은 파나의 그 파나 중에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봐봐. 이 뼈다귀가 어떻게 생기고 이 해골이 어떻게 되고 갈비뼈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져 있잖아. 의학서적이거든. 옛날에 여기 아시아 동양 쪽에서는 막 한의학 뭐 이런 거 하지만 그게 막 이렇게 막 뼛속까지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. 그래서 막 허준이 막 동의보감 쓸 때 인간의 몸을 막 보고 싶은데 옛날에 허준 드라마에서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근데 그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의학 같은 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이 책의 이름은 해체신서라고도 한다. 라고도 한다가 아니라 해체신서라고 한다. 오늘은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볼 건데 내 전략은 이거야.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뭐 요게 파트 있잖아. 5대 19 거기로 했는데 애들이 일단 교과서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3반 만에 찍는 영상이야. 다른 9반은 교실에서 이거 수업했거든. 근데 내일이 3반 수업이어가지고 줌으로 할 때 오늘 막 1학년 해보니까 끊기는 반도 있고 잘 되는 반도 있더라고. 나는 똑같은데 그 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접속의 여부가 달라서 내가 딱 온리 3반만을 위해서 이걸 찍고 있는 중. 근데 아무튼 3반이 지난주에 교과서도 엄청 많이 안 가져왔지. 계속 떠들고 수업도 잘 안 듣고 있지. 막 내용 연결이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망하면은 우리가 시험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전략을 바꿨어. 오늘 원래는 진짜 제일 어려운 명나라, 청나라 그 정치사 파트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.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 하면은 어차피 시험 때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아예 동아시아사를 포기해버릴 것 같아서 일단 쉬운 내용부터 쫙쫙쫙쫙 다 한 다음에 시험 가까이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거를 하는 거야. 그럼 좀 덜 까먹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. 그래서 오늘은 배움 노트로는 어딨냐? 배움 노트로는 21쪽.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든. 1학기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야. 그래서 여기를 오늘 할 건데 교과서도 110
118쪽. 교과서는 118쪽이고 배움 노트로는 21쪽. 여기를 펴면 되겠습니다. 오늘 배울 건 서민 문화야. 서민의 문화. 책 안 읽을 거야. 여기는 뭐 읽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서. 조선의 서당 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,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림 데라코야, 에도시대 때 데라코야 눈으로 한번 보시고, 청의 경극, 그 다음 우리나라의 산대놀이, 에도시대의 가부키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고, 오른쪽으로 가서 중국의 연화라고 했잖아. 그래서 막 정월에 막 붙여놓고 한다고 했던 조선에는 이런 민화 같은 게 있지. 오늘 17에서 19세기 얘기를 배울 건데 중국의 연화, 한국의 민화, 일본의 우키요에 이런 민간회화가 유행해. 그런데 뭐 연화나 민화는 뭔가 잡기를 쫓는 거 아니면 길상, 행복을 기원하는 거, 교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양했다. 좀 근데 파격적이기도 했다. 근데 연화는 판화로 많이 제작됐고 민화는 치장하는 장식용으로 많이 발달하였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서양 화풍 뭐 그런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여긴 괜찮고 나중에 여기 있는 사료들 있잖아. 사료 한번 꼭 읽어보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해체신서 나온 거 있지. 이것도 그림 잘 보시고 요 그림만으로도 단독 시험 문제 잘 나오곤 하거든. 그러니까 해체신서 한번 일본 거 보시고 스기타 겐파쿠 등이 4년간의 노력 끝에 번역한 서양의 의학서이다. 됐고 뒷페이지에 여기 좀 전에 홍루몽 봤던 거 기억나지? 그 드라마 예고편. 오늘날까지 중국인에게 사랑받는 4대 장편소설 가운데 하나이다. 아까 가복 막 이랬잖아. 가복, 임대옥, 설보채 뭐 이런 애정상황을 기본 줄거리로 해가지고 엄청 재밌어가지고 꿀잼. 요즘까지도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. 자, 그럼 배움 노트 21쪽을 보겠습니다. 이 위에다가 써주세요. 17에서 19세기라고. 그리고 이때 중국은 청 말고 명나라도 같이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명청이라고 둘 다 써주세요. 우리 조선시대 때 이거는 조선 후기의 이야기야. 그 알지? 조선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가운데를 하는 게 임진왜란이었잖아. 임진왜란 도와주러 누구가 왔었어? 명나라가 왔었지. 그리고 이 명나라가 있었을 때부터 청나라로 중국의 대세가 바뀌는 그때까지 고 임진왜란 이후의 일을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치면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한국사에서 1학년 때 배운 노트에서 막 했었잖아.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부와 교역이 어떻게 됐었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했었잖아. 여기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입니다. 에도막부. 우리가 일단 건너뛰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막부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라 시대 율령체제 막 이런 거 완성하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해이안 시대에 가고 해이안 말기 때 막 견당사도 폐지하고 막 뭔가 자기네 자존감 올라가고 막 귀족 이런 거 막 되고 막 하다가 무사 계급이 성장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. 그 무사들이 중심으로 약간 무신 정권 이런 거랑 비스무리하게 사무라이들의 막부가 생기거든. 그래서 그게 가마쿠라 무로마치, 에도 이런 순서로 생기거든. 지금 우리는 여기 에도 막부의 시기에 와 있는 거야. 근데 여기 일본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명청 대 조선 후기 에도 막부 이때의 일들을 비교해 본다 이런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조선 후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하면 편할 것 같아. 조선 후기에 경제가 엄청 발전하잖아. 그래서 그 전에 이양법은 도박 같은 것과 같았잖아. 그래서 막 이양법으로 하면은 땅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씨를 뿌려. 그럼 한 번에 씨를 뿌리면은 여기서 얘 성공했고 얘 실패. 얘 성공했고 얘 실패. 얘 성공했고 얘 실패. 그리고 여기에서는 막 잡초들이 막 나는 거지. 잡초들가 뽑아도 나는 게 잡초잖아. 그러니까 잡초 뽑는 일손도 많이 들고 생산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. 근데 다른 데서 모판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성공한 애들만 숑숑숑숑 뽑아다가 땅바닥에다가 그 성공한 애들만 숑숑숑숑숑숑 심어. 그럼 생산량도 완전 더블, 3배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있으니까 여기서 잡초가 자랄 틈이 없잖아. 잡초 뽑는 노동력도 막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이양법이라는 거잖아. 보내기법. 이걸로 근데 이거 하려면은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막 그렇대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.
실패 확률도 높아. 무서운 그런 느낌인데 조선 후기에는 막 적극적으로 막 이양법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상품 작물 심고 막 이러면서 농민들이나 그런 계층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분홍층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경제 했던 거 기억나지? 1학년 때. 그 조선 후기 때 많은 것들이 막 변화해가지고 자본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자본주의적 느낌이 나는 막 그런 막 분위기였잖아. 상품화폐 경제로 시장이 발달하고 아니면 막 대동법 이런 걸 실시하면서 옛날엔 딸기를 갖다 바쳤으면 지금 쌀이나 막 그런 걸로 바친 다음에 궁전에서 사다 먹는 거잖아. 큰 손들, 공인들이 나가가지고 막 이런 거 사면서 막 시장이 엄청 발전하고 상품화폐 경제 발전하고 이런 흐름이 있지. 그때 조선 후기에 어쨌든 서민들이 조금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즐기는 것에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에 좀 치중했다면 즐기는 거에도 서민들이 관심을 두게 됐단 말이야. 그래서 조선을 보시면 일단 판소리가 유행해.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막 이런 판소리 있잖아. 판소리의 내용은 막 건선징악 춘향이 성추행했던 사또 잡혀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건선징악의 내용이나 정절 이런 가치관이 담겨 있어. 그리고 가면극 그 탈춤 막 하는 거나 아까 전에 봤던 그 산대놀이 그 탈 쓰고 있는 거 있지. 이런 가면극 이런 게 있었고 말뚝이 양반전에서 막 그런 가면전 있잖아. 양반과 사회 비리를 풍자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. 그리고 홍길동전 이런 거 같은 흥미진진한 한글 소설 같은 게 엄청 유행했고 중인, 서울층 이런 약간 요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잖아. 다른 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중류층들. 맨 위에 사람들이 금수저들이 있고 아래 그냥 평민들이 있으면 요 가운데 낑긴 요 약간 좀 뭔가 집안이 막 엄청 떵떵거리진 않지만 돈도 좀 있고 교육 수준도 좀 높은 중인 서울들이 활발하게 시집을 간행하기도 했다. 교육기관으로는 서당 같은 거, 서당은 나라에서 만든 학교가 아니야. 막 그 마을에서 막 훈장님도 초빙하고 막 이래서 이제 부자 농민들이나 막 이런 애들이 내 자식은 좀 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돈 대서 서당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. 그리고 실용교재를 많이 썼는데 그 실용교재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써 있어. 토지를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문서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막 탄원 억울할 때 그 탄원서를 작성하는 법 있지.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막 공부해주는 그런 실용교재를 많이 썼대. 그 다음에 서민의 생활상과 의식을 묘사하는 풍속화도 있었고 아니면은 꽃, 물고기, 막 글자 막 이런 걸로 만드는 민화. 이거 미술 시간에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은데 민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양명학이라고 중국에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중국에 있는 양명학 요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.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강화도령, 정제두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소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막 정제두, 양명학 관련 그런 유적들이 있다고. 영향이 근데 크진 않았다. 서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막 이제 서학은 서양의 학문을 말해.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서학을 막 받아들이고 막 그래. 와, 서양의 과학기술은 진짜 대단하구나. 그런 거 인식하기도 해. 그 박제가, 여기에 이 사람들은 실학자들이지. 박제가 이런 사람들은 막 선교사를 직접 초빙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자를 베이징에 파견하기도 했어. 정약용은 막 주장했어. 우리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, 역관들이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중국에 보내야 합니다. 그래서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걔네들이 돌아왔을 때 한 자리씩 이 공무원으로 맡겨가지고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야 됩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지. 근데 점점 서학을 탄압하기도 하긴 했어. 막 그 중에서 종교, 천주교. 그 천주교에서 뭔가 선생님도 성당 다녀가지고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? 근데 제사를 거부한 거야? 근데 이 제사는 성리학 사회였던 그 조선에는 엄청난 일이잖아. 제사라는 게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나고 나라에서는 절대 안 돼! 이렇게 탄압하면서 성당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랬다. 자, 그 다음에 명청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베이징 오페라라고 하는 막 이렇게 한다고 했던 뭐가 있냐면 경극.
경극이 있고 노래와 춤, 무술과 고개를 갖춘 전통극이고 노래하면서 막 연기하는 건데 역사적인 얘기나 전설 같은 거 뭐 그런 거에서 소재를 따왔다. 여기 되게 유명한 대중문학서로는 이거는 명나라 때 거의 책인 삼국지연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홍로몽 아까 봤던 그 예고편 봤었잖아. 이거는 청나라 거거든. 홍로몽 같은 이런 책들이 있다. 그리고 실용서나 희곡 같은 게 인기였고 그 다음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뭔가 책을 많이 보급을 하게 됐는데 서원 같은 교육기관 에서도 이거를 많이 교육 막 이렇게 책 써서 교육도 하고 막 그랬다. 예술의 새 경향 보시면 풍속화, 우리나라처럼 풍속화 유행했고 아까 전에 정월에 집안에 붙여주는 그림 연화라고 해. 연화 같은 것도 유행했고 상인들이 회관을 운영해. 회관이 약간 뭐 떡볶이 동업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. 뭐 몇 월 며칠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요즘 그 떡 너무 쫀득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? 저기 떡집이 단가가 좋아요. 아니 우리 근데 여기 뭐 소스는 뭘로 쓰세요? 우리는 과일 그거 소스로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된 네트워크 같은 그런 거거든. 근데 뭐지? 관우를 재물신으로 삼는 경향도 있고 이 회관은 서양의 길드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다.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학문의 새 경향 여기 보도록 할게. 여기 아래 필기 하나만 해주라. 명청대 양명학에서 고증학에서 공양학 이 흐름을 서양 학문이 막 유입되면서 그리고 상공업도 막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좀 실용적인 거, 합리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. 그래서 그전에는 성리학이 진짜 대세였잖아.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, 우주의 원리란 무엇인가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서양 학문을 딱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야.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실용적이지도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?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경세치 용이라고 되어 있지. 여기는 용자가 실용적이다 할 때 용자거든.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때는 실용적인 거 갖고 해야 돼. 이런 말이던가. 아니면은 그 탐구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일 가지고 탐구를 해야 돼. 없었던 일 가지고 탐구하지 말고 뭐 좀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란 말이야. 뭐 이런 식의 실사구시 뭐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됐다.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양명학이라는 게 나왔다. 양명학은 일단 명나라의 왕수인이라고도 하고 왕양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야. 그 성리학에서는 본성, 완전 깊은 인간의 알짜배기 그 핵까지도 들어가잖아. 근데 그 정도 아니고 마음. 그 성리학은 성증리였거든. 성이 즉 이치라고. 근데 양명학에서는 심즉리. 그래서 마음에 대한 그런 그것만 정도여도 된다. 심증리. 누구나 그 마음은 성리학에서 본성은 약간 좀 어렵게 하는데 그 높으신 분들 있지. 그분들은 그 속까지 약간 로열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좀 되게 천한 것과 높으신 분들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거든. 근데 양명학에서는 평등사상까지는 아닌데 누구나 도덕성을 갖고 태어난다. 인간은 다 평등하다. 뭐 이런 약간 그 평등사상까지 간 거구나. 그 천주교의 그런 천국 다 같이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평등하다. 성리학은 좀 본성이 다르다. 저 사람은 그 안까지 로열 막 이런 느낌. 노비들은 좀 그러지 않았거든. 근데 양명학은 심증리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상공업자들이나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. 서양에서 칼뱅이 막 너무 어렵구나. 그건 세계사 때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. 서양사에서도 칼뱅이 예정설이라는 이론을 되게 환호했거든. 근데 이제 조선에서도 좀 돈 좀 번 사람들이 성증리 그 이론에 따라서는 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 심증리 뭐 이런 거여가지고 되게 좀 높게 평가하고 막 이랬대. 그리고 그동안 성리학에 대해서 반성하던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도 좀 찬성한 이유가 지행합의를 주장하거든. 성리학은 계속 앉아서 공부하잖아. 그리고 행동하는 게 좀 없단 말이야. 근데 양명학에서는
아는 것을 행동하라. 아는 거를 행동해야 이게 되는 것이다. 막 이런 지행합의를 하면서 막 많은 애들이 환호했대. 서학 수용과 난학에 대해서 볼게. 아담 샤할 같은 서양 선교사들을 관직에 임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이거 고증학 빼먹었다. 그 다음 고증학으로 넘어갈게. 고증학은 뭔가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야. 실증 연구. 아까 경세치용 실사구시 이런 거랑 비슷해. 역사서나 그런 거를 뭔가 확실히 연구를 해서 뭔가 딱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연구하자. 이런 학풍이 많이 발달했다. 대표적으로 이것도 미리 쓸게. 사고, 전서 이런 책들이 고증학의 대표적인 책이야. 근데 일단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증학도 책 가지고 연구하는 거잖아. 막 글 쓰고. 이건 좀 더 실천적인 거에 집중하는, 그래서 뭔가 사회를 개혁하려는 그런 공양학이라는 학풍이 나온다. 양명학, 고증학, 공양학 이 흐름도 기억하시고 서학 유앱으로 갈게. 아담샬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막 관직에 임명되고 막 뭐 달력 만드는 방법, 시계 만드는 방법, 무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알려주고 막 그랬어. 하지만 중화사상,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양의 그런 기술은 들여왔지만 본격적으로 막 그 사상까지 받아들이고 이런 거게 하지는 못하고 뭔가 사대부들의 호기심, 취미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했어. 근데 그때 또 요런 문제가 생긴 거야. 이거 막 수능에도 나오고 임용고시에도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전례 문제라고. 그래서 전례 문제라고 그 맨 처음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있지. 선교사들은 예수의 선교사라는 선교회였거든. 거기서 맨 처음에 막 들어왔어. 근데 딱 들어와 봤더니 너무 여기 중국 사람들은 조상 숭배하고 공자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딱 너무 되게 셌던 거야.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그거를 막 딱 맡기가 좀 살짝 애매하던 거야. 왜냐면 자기네들한테 거부감이 심한데 너네 그러면 안 돼.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부드러운 방법을 택했어. 그래서 같이 막 공자 이런 데 가서 막 절도 한번 해보고 막 조상숭배 제사 괜찮다고 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. 근데 후발주자로 온 막 도미니크나 아니면은 막 프란체스코 막 이런 도미니크 프란치스코 이런 수도에 있지. 그런 사람들이 딱 왔는데 보고 깜놀한 거야. 예수회가 너무 그 우상숭배 이런 거에 타협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 꼰질렀지.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난리가 났지. 야, 니네 뭐 하는 거냐고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잘못됐다고. 막 이렇게 했다? 이런 막 그 갈등 속에서 중국 애들이 기분이 나빠졌어. 그래가지고 크리스트교 지금부터 금지입니다. 이런 크리스트교 포교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어. 자, 마지막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는 그 아까 연극 보여줬잖아? 가부키 화장한다. 뭔지 알지? 이거 경극도 가부키도 남자가 여자 역할 하잖아. 막 그치? 그리고 회전 무대, 비밀문 장치 이런 거 등 독특한 연출이 특징이다. 그 다음 동그라미 하시고 그 우리나라에 그 분홍층들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에도시대 때 도시에 거주하던 그 뭐 만드는 장인들이나 상인 같은 사람들 있지. 서양으로 따지면 좀 부르주아 이런 느낌. 이런 사람들이 존인이라고 해. 존인들이 사는 데를 조카마치라고 해서 그 구역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. 근데 저 앞에 경제 파트에서 할 거니까.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상승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, 존인 생활 막 그런 거를 하는 문학 이런 게 막 되게 발전하고 도서 대여점도 증가했다. 그 다음 우리나라 서당이랑 좀 비슷한 건데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데라코야라는 서민학교? 서당이랑 비슷해. 여기에서 읽기, 쓰기, 막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막 이런 거를 교육했다. 여성이 많은 데라코야에서는 그림, 다도, 바느질 교육 이런 걸 실시하기도 했대. 그리고 존인 동호회를 결성하게 해가지고 뭔가 교류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. 우키요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개념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목판화.
그래서 우키요에 같은 그런 그림들도 엄청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와카랑 하이쿠랑 좀 비슷한데 그거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. 근데 와카는 그 일본 노래라는 뜻이래. 그래서 약간 일본의 전통적인 전형시인데 오음파, 칠음 이런 일본어로 구성된대. 하이쿠도 일본의 정형시인데 약간 5, 7, 5 이런 식으로 약간 음이 딱 라인 맞게 구성돼가지고 총 17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뭔가 그렇대. 그 사람들이 엄청 이걸 즐겨서 막 부르고 막 그랬대. 다도는 알지? 차 이렇게 따르고 막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거? 뭐 이러면서 뭔가 존인의 교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. 그리고 그 양명학이 일본에도 전해진 거야. 양명학, 중국의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정제두 뭐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. 그리고 일본에서도 양명학이 영향을 받아서 나카의 도루라는 사람이 에도시대 초기의 양명학자인데 신분의 상하가 없고 평등하다. 그 약간 양명학이 가진 그런 어떤 특징이잖아. 그런 얘기를 했죠. 마쿠타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 그 다음 서학. 맨 처음에는 얘네가 서학을 통제했거든. 그래서 그리스도교 포교 싫다고 하고 일본 애들이 되게 막 신도 사상이라고도 하지. 이거 되게 강했었잖아. 그래서 일본 애들 되게 막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추방하고 그리스도교 포교 금지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내가 달력 알려줄게. 대신 성당 나와. 내가 뭐 이거 무기 만들어줄게. 근데 성당 나와. 뭐 이랬다면 포교에 별로 말을 안 해. 성당 나오라는 별로 그 전도를 안 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디이게? 그 나라는 네덜란드. 네덜란드가 이제 좀 그 MBTI 좀 맞는 거야.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수용한다? 이런 거를 난학이라고 해. 난학도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오는 개념. 난학을 수용하지. 그래서 의학, 과학 막 이런 거를 엄청 수용하는데 난학 배우는 거기 학교 이름이 난학교습소인데 난학교습소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대. 그래서 난학교습소 학생이었던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진짜 4년 동안 그 여러 명이 노력해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막 뼈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. 그 서양의 의학서를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거야. 그래서 번역 의학서인데 이 뭐게? 시험 문제 얘도 잘 나와. 해, 제, 신, 서 이렇게 했다. 그랬는데 좀 문제는 이거였어. 난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서양의 그런 합리주의 아니면은 민주주의 시민사회 이런 게 막 늘어나는 거야. 막부는 이게 좋겠어 안 좋겠어? 민주주의 이런 거 되게 싫을 거 아니야. 막부에서는 막 평등한 사회 되게 싫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막부에서는 점차 탄압을 하긴 하였다. 여기까지.